경주 김태길. 팔자를 따라 타고난 두 다리가 유난히 길었다. 이것은 체질이 눈에 띄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박질에 있어서만은 같은 또래 어린이들은 대략 물리칠 수 있는 조건, 이를테면 만사의 공평무사한 신의 섭리의 나타남이었다. 그즈음 보통학교라고 불리던 국민학교의 연중 행사에 있어서 가장 컸던 것은 축의 대운동회였던 것 같이 기억된다. 대운동회는 대개 10월 말경 혹은 11월 초순에 있었으나 학교는 9월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그 준비에 바빴다. 학급마다 각 종목의 연습을 하였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깊었던 것은 백미도보라 불린 단거리 경주였다. 연습 때마다 거의 틀림없이 첫째로 달릴 수 있었던 이 허약하여도 다리가 긴 어린이에게 저 대운동회는 하나의 영광의 날로서 고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그 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단거리 경주에서 늘 첫째로 달릴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운동회에 이제 그 어떤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 표시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이러한 그 내용, 기의 내용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회가 열린 전날부터 우리 남자 어린이들은 흰 러닝 셔츠에 검은 팬츠, 그리고 홍백의 운동 모자를 쓰고 하루 종일 살았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그것들은 착착 깨어서 머리맡에 모셨다. 드디어 운동회가 열리기로 된 날, 천지는 아침 안개로 자욱하였다. 안개가 끼면 비는 오지 않는다는 아저씨의 기상학적 설명에 안도와 감사를 느끼면서 아침 숟가락을 든다. 든든히 먹고 가거라 왼종일 뛸 텐데 외조모의 노파심이 상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괜찮아요. 배도 안 고픈걸요. 두어 번 뜨는지 마는지 숟가락을 놓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벌써 만국기 휘날리는 운동장으로 달린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그 위에 옷을 더 입고 가야 한다. 닭목 중의 적삼을 내놓으시는 어머니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정하면서 동갑의 외사촌과 나는 셔츠와 팬츠 바람으로 안개 낀 골목길을 용약 바람같이 사라졌다. 골목길을 나서면 꼬불꼬불 전답 사이를 뚫고 풀잎 끝에 아침 이슬 가득 찬 소로가 있으며 이 소로를 지나면 미루나무 가로수들이 단풍에 시들은 신장로가 나선다. 농민들의 부역으로 주먹 같은 자갈이 빈틈없이 깔린 신장로가 마차 바퀴 지나간 두 줄기 평행선만이 겨우 판판하다. 운동회나 학예의 날 고무신을 신고 가면 틀림없이 잃어버린다는 상급성의 충고가 있었고, 운동화나 양복은 읍내 애들만이 사용하던 시절인지라 우리 농촌 아이들은 그저 맨발로 저 자갈길 심리를 아무 불평도 없이 달렸다. 어머니와 아주머니, 그리고
형님과 아저씨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여 뒤를 따른다는 약속에만 태산 같은 희망을 걸면서 이 하루 대목장을 노리고 모여든 행상인들, 난가게들의 군밤이요, 홍시가 싸구려 등으로 주변이 잠옷 소연한 가운데 행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그 구성에서 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단거리 경주 이제 차례가 이제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단락을 바꾸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은 단락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회 전날과 또 운동회 날의 그 어떤 그 들뜬 분위기를 드러내는 건 좋았죠. 그래서 빨리 운동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드디어 내가 이제 1등 할 수 있는 단거리 경주를 할 차례가 되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이 좀 기술되어야 되는데, 운동회 날의 어떤 풍경만 이렇게 여기에서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기대감을 빨리 단거리 경주에서 빨리 그 1등을 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심리를 좀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작품의 어떤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높이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관심의 초점이었던 우리 1학년 큰반 백미경주의 차례가 왔을 때는 나의 1등을 보기 위하여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이미 부영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상품은 3등까지 주기로 마련이다. 결승선 부근에는 고등과 학생들이 등수를 표시하는 길을 들고 기다린다. 흰 바탕에 빨간 줄 하나 그은 것이 1등기 때, 둘 그은 것이 2등기 때, 그리고 셋 그은 것이 3등기 때 자신만만하게 출발선에 섰다. 그러나 호각 소리를 신호로 내디딘 스타트에 있어서 나는 아차, 한 걸음 늦었다. 악과 길을 다 써서 선두를 차지하려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볼 때 분명히 2등은 차지한 듯하여 나는 2등 깃대를 잡으려 하였다. 허나 고등과 학생은 거절하고 딴 놈에게다 그것을 준다. 그럼 3등인가 하고 3등 깃대를 찾았으나 3등 깃대도 이미 딴 임자를 만나서 교장석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 억울하고 허무하여 그저 울고만 싶은 심정. 이렇게 하여 나의 생후 최초의 경주는 끝났으나 나의 불평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치지 않았다. 어떤 애들은 호각도 불기 전에 뛰었는 걸 뭐 하고 나는 말하였다. 그것보다 더욱 나쁜 것은 길을 맡아보던 고등과 학생들이라고 욕설을 했다. 이때 나보다 11살이나 위인 형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니다. 고등과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뇌가 잘못했다. 너는 흰 석회가루로 그려진 결승선으로 바로 달리지 않고 그 근처에 서 있던 깃대를 보고 달려갔다.
뇌 말 맞다나 너는 둘째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승선에 들어가기 조금 앞에서 깃대를 잡으려고 옆길로 가는 사이에 뒤를 따르던 다른 아이들이 너보다 먼저 결승선을 지나간 것이다. 이 말을 받아서 옆 총장이 아저씨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깃대를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면 차례대로 깃대는 갖다주는 사람이 있다. 예, 여기까지가 전입니다. 이 작품의 그 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옆 총장이 아저씨를 모섬이라고 추측했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아마 외삼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 배경이 외가인 것 같고요. 외할머니가 있고 또 외사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외삼촌이라고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물론 이 두 성숙한 사람들의 말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뜻을 깊이 살피지는 못하였다. 아마 그 말을 던진 본인들도 별달리 깊은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리라. 여하튼 그 다음 해 운동회 때는 시키는 대로 앞만 보고 달렸으며 그 결과 상자 도장이 뚜렷이 찍힌 공책 수액은 저 숙명의 영광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깃대는 안중에 두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라. 길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저절로 생기리라는 말이 인생 전반에 걸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끝내 염두를 스치지 않았으며 세월과 함께 경주와 깃대는 그대로 기억권 외로 사라지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그 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거기에 대한 그 평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운동회 때의 그 교훈을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성찰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